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시골 슈퍼 장사꾼 주제에?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뭐가 그만해? 타실이잖아. 명품 핸드백을 든 며느리 한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매달 300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을 바쳤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경상남도 함안군입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순의 슈퍼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수 47세입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됐을까?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8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지 뭐.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달 25일 오후 3시였습니다. 송금 알람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3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순자에게 300만 원 송금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통장 잔액은 5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계산해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슈퍼 매출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명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여보, 장사 잘 돼? 남편 이태준이 슈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5세, 중견 건설회사 과장입니다. 그냥 그래요. 지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냈어? 네, 방금 보냈어요. 그래, 고생했어. 남편은 그 말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지수는 속이 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생활비가 매달 300만 원씩 필요했습니다. 관리비며 병원비며 다 돈이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지수야. 돈 잘 받았어. 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네. 검사를 좀 받아야 해서 100만 원만 더 보내줄 수 있겠니?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도 빠듯한데 100만 원을 더 보내라니요.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도 못 대?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다른 데서 구해볼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네. 뭐래? 병원비가 더 필요하대요. 100만 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0만 원? 또? 네.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슈퍼 안에서 형광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지수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순이익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3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적자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카드로 돌렸습니다. 카드값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해.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살게요. 지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20년간의 굴레가 될 줄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슈퍼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슈퍼로 가는 길, 동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시죠? 그냥 그래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생일이 다음 주야. 잊지 마.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 선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신우이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번엔 뭘 사가야 하지? 지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슈퍼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라면 한 개만 주세요. 네, 할머니.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건넸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보내는 일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도 모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수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보낸 7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12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지난달 슈퍼 순이익 전부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흡족해 하시겠지.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버스가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25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신우이 이현주가 나왔습니다. 43세,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지수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현주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세였지만 정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지수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오, 그래.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거잖아. 둘째 신우이 이연아가 다가왔습니다. 40세,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야? 현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시골 슈퍼로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어? 현주가 거들었습니다. 언니들, 그만해요. 막내 신우이 이현정이 말했습니다. 37세, 전업주부였습니다. 뭐가 그만해? 사실이잖아. 현주가 팔짱을 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 밥 먹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급 케이터링 음식이었습니다. 현주가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하죠. 현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이태주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현주가 오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지? 네, 요즘 송무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오, 대단하네.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현아는? 저는 작년에 지점장 됐어요. 현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 다 잘 나갔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요즘 어때요? 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지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장사는 잘 돼요? 그냥 먹고 살만해. 힘들겠다. 시골에서 현정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힘들어? 편한 거지. 현주가 비꼬았습니다. 우리처럼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 맞아. 출퇴근도 없고. 현아도 거들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편하다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현주가 오빠를 봤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괜찮아. 올해 진급 심사 받아. 오, 부장 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축하해요, 형님. 시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어머니, 승진하면 용돈 더 드릴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매달 300만 원을 보낸 건 자신인데 고마움을 받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시누이들이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수도 함께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선물 드려요. 현주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명품 시계예요. 300만 원짜리. 어머, 비싸네.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요. 현아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500만 원이에요. 세상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했어요. 현정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호텔 숙박권이에요. 일주일치. 너희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감동했습니다. 지수가 준 핸드백은 한쪽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뭐 준비했어요? 현아가 물었습니다. 아까 핸드백. 아, 그거. 현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작년 모델이잖아요. 뭐?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할인하던 거. 저도 봤어요. 할인 제품이었어? 현주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어쩐지 좀 싸 보이더라. 언니 그만해. 현정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는 거. 네. 그거 오빠 월급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슈퍼 수입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게 무슨, 시골 슈퍼가 얼마나 벌겠어요. 현아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오빠 돈이죠. 지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현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본인 분수는 알아야죠. 시골 슈퍼 장사꾼 주제에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주야,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뭘 해드렸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내서 자주 찾아뵙고 형수님은 뭘 했어요?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7억을 보낸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 통장에서 나간 거니까요. 시누이들은 모릅니다. 지수의 슈퍼 수입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시어머니에게 간다는 걸. 지수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애들이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만 빠진 자리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현정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네. 남편은 서울에 더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지수 혼자 함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수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지수의 긴 밤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지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수는 슈퍼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지난달보다 더 낮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님.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서울 좀 올라올 수 있겠니? 또 서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현주가 승진 축하 모임한대.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시누이의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일찍 보내줄 수 있겠니? 어머님, 아직 25일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이야. 지수는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6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좀. 300만 원도 못 보내겠다는 거니?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아니에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됐어. 태준한테 내가 직접 말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남편은 짧게 답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미안해요. 제가 이번 주에 보낼게요. 당신이 왜 미안해?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우리 의무잖아. 네, 알아요.
근데 당신 슈퍼는 대체 왜 그 모양이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탓만 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300만 원 보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대출이 많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대출도 한도가 없고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카드 대출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율 19.8%였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박순자에게 300만 원 송금 완료. 또 보냈습니다. 252번째 송금이었습니다. 슈퍼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우유 좀 주세요. 네. 지수가 우유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슈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야, 돈 잘 받았어. 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좀 올려야겠어.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니. 얼마나요? 350만 원 정도?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도 버거운데 350만 원이라니요. 어머님, 그건 너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활비도 못 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당연한 거잖아. 어머님, 다음 달부터는 350 보내.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남편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응.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350으로 올리자고.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슈퍼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 당신 월급에서 좀 보태주면. 내 월급?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내 월급은 내가 쓸 돈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생활비는 당신 몫이라고 했잖아.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했어. 기억 안 나? 어머니 생활비는 며느리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약속을 지켜. 남편이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간 보낸 돈이 7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더 올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부동산 앱 알림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실거래가 18억.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18억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5억이었는데 어머니 아파트가. 지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거래가가 1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8억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입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대소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 했습니다. 20년간 보낸 7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수의 슈퍼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25일마다 박순자에게 300만 원 송금, 20년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3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박순자로부터 5억 입금.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으로 5억을 보냈습니다. 그 날짜는 3년 전 7월이었습니다. 지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투자용이라고 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지수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회사 대출이랑 내 적금으로 했어. 남편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이었습니다. 지수가 20년간 보낸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년 전 기록도 있었습니다. 박순자로부터 1억 입금. 이때는 남편이 차를 바꿨습니다. 수입차를 샀습니다. 승진 기념으로 샀어.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억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로, 자동차로, 투자금으로. 지수는 모르게, 시누이들도 모르게 조용히 남편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럴 수가. 지수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의 헌신이, 20년간의 희생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저 돈을 대는 기계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따져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송금을 멈춰야 할까요?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본 것도, 진실을 안 것도 모두 혼자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슈퍼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 박영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0대 후반이었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사장님, 라면하고 우유 주세요. 네, 할머니. 지수가 물건을 담아드렸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지수를 빤히 보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 괜찮아요. 거짓말. 눈 보면 알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40년을 참고 살았지.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참기만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을 해야 해요. 사장님, 할머니.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할머니는 물건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다.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남편이 지수를 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 생활비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그 얘기야? 들어만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20년 동안. 알아.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힘들어요. 슈퍼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지수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탁이에요. 뭐? 당신도 어머니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줬으면 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이기도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뭔데? 3년 전에 어머니한테 5억 받았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통장 거래 내역 봤어요. 2년 전 1억도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건 제가 20년간 보낸 7억이 다시 당신한테 온 거잖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지수야, 명절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피스텔이 되고 자동차가 됐어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준 줄 알았어. 남편이 지수를 봤습니다. 정말이야. 당신이 보낸 돈인 줄 몰랐어.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어머니 생활비, 우리 둘이 함께 부담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슈퍼 수입은 제가 관리할게요. 지수야, 전 당신 부인이에요. 기계가 아니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래요. 말씀드려야죠. 어머니가 받아들이실까? 모르죠. 하지만 말은 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걸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태준이한테 들었어. 지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생활비를 줄이자고. 어머님, 그게. 태준이가 반반씩 내자고 했다며?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부담하는 게. 지수야.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20년간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7억을 남편에게 돌려준 것.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뒤에 올라와. 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어머님, 저는 현주, 현아, 현정이도 다 부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누이들까지 모두 모인다는 것. 그건 재판정에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네. 미안해. 내가 말씀드렸더니. 괜찮아요. 지수가 남편을 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당신 혼자 가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갈게요. 내가 같이 갈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문제잖아.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완벽한 지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슈퍼를 운영하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어요? 네. 말할 준비 됐냐고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말해야 해요. 알죠?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나가신 후,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20년간의 굴레를 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할지, 지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햇빛이 슈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네 슈퍼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서울로 향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리고 그날, 20년의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돼?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남편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지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누이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이현주, 이현아, 이현정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와 남편이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태준이한테 들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어머님, 20년간 300씩 보내다가 갑자기 어머님, 저희 얘기 들어주세요. 남편이 나섰습니다. 형님, 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수가 힘들다고 했어. 힘들면 우리가 안 힘들어요? 현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모시는데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우리도 희생했어요. 20년간 7억을 보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현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7억이요? 응. 매달 300씩 20년이면 7억 2천이야. 형수님 슈퍼 수입으로요? 그래. 시누이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생활비로 썼지. 전부요? 3년 전에 저한테 5억 주셨죠? 태준아, 2년 전에도 1억 주셨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보낸 돈이었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보낸 돈을 오빠한테 주셨다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지수를 봤습니다. 미안해.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보내는 돈을.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를 너무 편애했어. 어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어머님, 20년간 고생시켰어.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고마웠어.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어머님, 저도 말씀 못 드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누이들도 일어났습니다. 현주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미안해요. 언니, 몰랐어요. 정말. 현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앞으로는 생활비 안 받을게. 어머님, 그러시면. 괜찮아. 나 연금 있어. 하지만, 그리고 이 아파트 팔 거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너무 크고 관리비도 비싸. 그럼 어디서 사세요? 작은 데로 이사 갈 거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이 뭐 필요해. 어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팔면 그 돈은요? 너희들 나눠줘야지. 저희요? 현주, 현아, 현정이도 받고 시어머니가 지수를 받습니다. 지수도 받아야지. 어머님, 저는. 아니야.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 일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어머님,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시켰습니다.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현정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슈퍼 놀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현아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형수님,
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지수와 남편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시어머니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지수야, 사랑한다. 저도요, 어머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지수를 봤습니다. 고마워. 지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 같이 와줘서. 당연하지. 남편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응.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 후 함안군입니다. 지수네 슈퍼 앞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가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요. 통장을 봅니다. 잔액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송금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 월급이 들어옵니다. 함께 쓰는 통장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나 이번 주에 함안 갈까 해. 정말요? 슈퍼도 구경하고 너도 보고. 좋아요. 올라오세요.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함안에 내려와 지수를 돕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용기 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나갑니다. 지수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존중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저녁입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여보, 나왔어. 어서 와요.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괜찮았어. 남편이 지수를 안습니다. 사랑해. 나도.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수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20년 전 어린 며느리였던 지수.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지수. 지금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지수는 작게 웃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지수는 다시 슈퍼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피 같은 돈이 아닌, 당당한 수입으로,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지수네 슈퍼 간판이 달빛에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빛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수의 새로운 인생처럼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빛이 되어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이야기였습니다.